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부영. 부영. 부영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이거. 네, 거기 항상 비둘기 네. 마크 있고 그런 회사잖아요. 뭐 노력하시는 뭐 부실공사로 또 도마에 오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네. 네. 하여튼 뭐 출산 장려금 네, 1억 원씩 준다. 그걸로 화제였죠. 네, 사진 먼저 보면서 시작을 좀 할게요. 네. 이게 지난 5일에 이제 부영 이중근 회장이 사옥에서 시무식을 열면서 쌍둥이 낳은 직원한테 2억 원을 지급해서 화제를 모았죠. 굉장히 좀 유명한 사진인데 그래서 지금 2억 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온 두 명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2021년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씩 모두 다 해서 70억. 아하. 앞으로 우리 회사 직원은 애 낳으면 무조건 1억씩 주겠다. 한 명 낳을 때마다 맞습니다. 무조건 정말? 한 명당 1억 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2%였으면 그냥 3억 원을 받았겠네. 우와. 하나 더 있습니다. 부영 다닐 걸. 셋째를 낳으면 네. 영구 임대주택까지 주겠다. 우와. 네. 대단하죠. 네. 출산 장려금 받은 직원의 인터뷰가 예. 그 언론 기사에 실렸는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회사 지원 덕에 둘째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고맙다. 이거 사실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영 케이스가 유력 일간지 일면 톱기사로 나갈 정도로 반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남자 네. 직원이 나도 해도 똑같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뭐 기부왕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잖아요. 이중근 회장이. 예. 민간 사이드에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사건인 건데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부영 1억 출산 장려금 이게 소식이 전해지고 난 뒤에 예. 기재부에 기업들 세제 혜택을 좀 검토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기재부가 세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죠. 3월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이걸 조금 자세히 뜯어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후에 조금 있었던 논란이 어떤 논란이 있냐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네.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리면 다 많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소득세. 그러니까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 거지만 이거 세법상으로는 근로소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월급으로 준 맞습니다. 거죠. 이걸 받는 직원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 건데 예. 뭐 소득이니까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얼마 내는지 조금 계산을 해봐야 이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소득세 과표 세율이에요. 그래서 뭐 1,400만 이하부터는 뭐 6% 적용을 하게 다 계산을 하게 되죠. 보시면 이제 근로소득이 이제 부영이 잡코리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연봉이 6,160만 원쯤 돼요. 네. 물론 이건 평균 연봉이라서 딱 아이를 낳을 만한 정년기의 직원이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한치면 대충 6천만 원. 네, 6천만 원이라고 치고 예.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6천만 원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902만 원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1억이 더해지는 거예요. 1억 원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받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면 1억 6천만 원이 근로소득이 됐네요. 그 해는 1억 6,1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세금을 4,147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와. 차액이 3,244만 원이니까 이 1억을 받는 것 때문에 세금을 3,200만 원을 내는 건데 그러니까 보니까 1억을 준다고 했는데 통장에 꽂히는 돈이 6,8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부영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1억쯤 돼야 이게 그 직원들이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유인책이 될 것 같은데 6,800만 원 찍힌다고 하면 좀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생색 냈는데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가져가냐. 뭐 그런 거기도 하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영이 결국에 평소에 연봉을 1억씩 받는 사람들도 똑같은 느낌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맨날 받으니까 뭐. 맨날 출산 받아서 장려금을 받을 때는 야 이거 너무 많이 떼는데라는 느낌이 들고 열심히 일해서 받는 돈은 네. 그 정도는 내야 됩니까? 아니 뭐 저도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아니 그렇다고 고소득자가 더 내야지 그럼 누가 냅니까? 그게 과합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근데 요거는 소득이라고는 하지만 좀 애매하잖아요. 일회적인 거니까. 예, 어쨌든 일회적이거는 다회적이건 어쨌든 많이 번 거 맞습니다. 뭐 많이 번 건 맞으니까 그쵸. 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원칙이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부영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내서 돈을 직원들에게 줘서 조금 출산 유인책을 쓰고 싶은데 세금을 많이 떼가니까 그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다. 그래서 부영이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 우리 근로소득으로 주지 않고 증여로 주겠다. 그래서 증여로 줬습니다. 주면 회사가 직원한테 증여한 걸로 그럼 세금이 맞습니다. 좀 달라져요? 세금 10%. 그러니까 1,000만 원 내고 9천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효과가 더 커진 거죠. 예. 부영이 봤을 때는. 그래서 부영이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건데 네. 이제 받는 사람의 세금은 확 줄었지만 전체적인 세금이 그렇게 확 준 건 아니에요. 왜요? 왜냐하면 원래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 입장에서는 임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임금. 네.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법인세에서 그만큼 깐다는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비용으로 쓴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만약 그걸 1억 원 준 걸 비용 처리를 못하면 1억 원의 수익이 부영에 생긴 걸로 간주해서 그렇죠. 22%의 법인세를 낼 테니까 뭐 3천억 이상일 테니까 2천. 24%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부영은 직원들이 소득세를 너무 많이 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대신 내겠다는 거죠. 증여로 했는데 증여로 하니까 그 돈을 내가 내는 거 아니냐. 사실상. 회사가. 예.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사실 뭐 똑같은 그냥 출산 장려금으로 줘버리면 3천억 초과인 24%. 25%네요. 그럼 27.5%네요. 뭐 네. 그렇죠. 네. 저 법인세가 아하. 그래서 최근에 모 언론에서 뭐 부영이 세금 안 내게 하려고 기재부가 시행령을 바꿨다. 예. 이게 지금 입법 예고도 하고 있는 시행령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영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원래부터 기업이 출산 장려금을 쓰게 되면 이거 다 비용 공제를 할 수 있게 해줬었어요. 예. 얼마를 쓰든 간에. 출산 장려금은 네. 어. 그 중에 또 출산 보육수당이라 그래서 이거는 월 20만 원까지는 이건 당연히 비용 공제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받는 사람한테까지 비과세를 주는 양방으로 월 20만 원까지는. 월 20만 원까지는. 여튼 뭐 이 출산 보육수당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이 내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네. 세감면 혜택이 있었던 거죠. 아하. 근데 그게 증여로 선택을 하게 되니까 이제 본인들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거고. 아. 그 출산 장려금으로 그 면세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항목 있나 자체는 봐요? 있었는데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너무 작았네요. 20만 원이면. 아니요. 공제는 다 해줄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이 비과세인 게 월 20만 원이 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받는 한도가. 사람만.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있어요. 법인 입장에서는 월 100만 원을 쓰든 월 1000만 원을 쓰든 다 해주는데 다 비용 처리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해주는데 맞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주면 다시 부영은 비용 처리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게 근로소득으로 돼서 또 받는 사람이 많이 내고 세금 내야 맞습니다. 되니까. 받는 사람이 많이 안 내는 증여 처리를 해서 증여세만 내세요라고 하려면 본인이 법인세를 내야 되고. 부영이 법인세를 내야 돼서 법인세율이 여기 보니까 27.5 네. 여기 증여세 10% 그럼 총 37.5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고 여기서 소득세로 떼나 그놈이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알겠습니다. 이거 기부금으로 조금 처리를 해달라. 뭐 우리도 좋은 일을 하려고는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 건데 원래 안 내던 세금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주려고 하면 부담이 크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부금으로 처리를 해서 면세를 해달라라고 부영에서 제안을 했죠. 예.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제 돈에 1억이 찍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 1억이 찍히는 거랑 6,800만 원이 찍히는 거랑은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체감상 네. 효과가 많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세금 떼고 6,800만 원이래. 에이 그럼 낳지 말자. 1억이래. 그럼 나옵시다.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건 여튼 아니고. 그래서 논란인 게 이런 거예요. 부영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뭐 출산 장려금을 회사로부터 받는 건데 이 세금 혜택을 왜 줘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 장려금 이미 다 비용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내던 세금인데 그걸 깎아주는 게 아니라 원래 안 내던 세금인데 세금을 내게 된 상황이니까.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명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원래 안 내던 세금이에요? 왜? 비용 처리 다 해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는 해줬는데 회사 입장에선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직원이 20만 그렇죠. 원만 공제받고 그렇죠. 나머지 세금을 네, 내야 되니까. 원래 그래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세수라고 하는 게 나라 살림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꾸려지잖아요. 기재부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지금 세법 체계에서 근로소득세가 얼마 들어오고 경제 성장률을 따졌을 때 법인세가 얼마 들어오고 네. 요걸 따져가지고 그럼 우리가 국채를 얼마 발행을 해서 예산을 얼마를 꾸릴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 베이스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지금 부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부 면세 혹은 뭐 다른 세금 혜택이라고 하는 게 이 베이스 라인을 까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세금을 안 내던 거였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금이 발생을 하네? 그러면 세금 부담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
이걸 조금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혜택을 원래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장려금으로 주는 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해줬으니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받는 사람은 네, 월급으로 받았고 근로소득세 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 그게 1,000만 원일 때도 그랬고 500만 원일 때도 그랬으니 1억일 때도 그런 게 뭐 달라졌느냐라는 게 이제 기재부 쪽 정부 쪽 기재부의 입장이겠죠. 논리인데 뭐 그렇죠. 그 동안에는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줬는데 이번에도 20만 원을 해줘서 9,98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뭐 그렇겠죠.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증여로 했으니까 다르죠. 증여로 하면 다른 거고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근데 거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주는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돈 준 게 잘못이다 이제 그 얘기죠. 왜 그러니까 큰 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못 그러니까요. 받았는데. 야, 예. 야 그런데 우리 저 채팅창에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예. 야 조금 좀 다르다. 왜요? 점점 2%스러워지고 있어요. 왜요? 야 그러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 출산 장려금 준 거는 그럼 그것도 똑같이 비과세 해줘야 되냐? 뭐라는 거에 대해서 법인을 차려가지고 직원으로 두고 주시는 방법이 찾으면 있을 것 근데 같기도 약간 합니다. 그런 건 있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20만 원까지 한도해 줄 수 있는 항목 자체는 있었는데 그 네. 금액이 워낙 작으니까 그건 원래는 사실은 그냥 소득으로 주는 건데 음. 어쨌든 출산이라는 목적으로 준 거니까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세금을 좀 감면해 줄게. 이런저런 어떤 목적으로 위해서 세금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들을 만드니까 네. 지금 뭐 그렇군요. 저출산 심하니 요거는 좀 20만 원 너무 심한 거 아니? 그런 취지인가 보네요. 그 한도를 늘려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네 사실상. 뭐 비슷한 겁니다. 네. 그 한도를 늘려달라는 것도 그렇고 뭐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 그 많은 기업들이 그 출산 장려금이라고 하는 걸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부영 입장에서는 우리가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는데 이 세금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니 이거 네. 조금 해결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는 쪽 입장도 이해가 되고 네. 야 좀 생각 좀 해보자 하는 쪽도 이 입장은 이해가 되네요. 그러네요. 안 대표님은 어느 쪽입니까? 저요? 누구 말에 조금 좀 이건 감정적으로 기우는 거 수도 있고 아니 아니면 감정적으로 뭐 놀릴 수도 저는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요거는 저출산이라는 그 목적을 생각하면 조금 사회적으로 해줄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에서 세금을 그만큼 안 받는 일이긴 하지만 네. 그것 때문에 아이를 만약에 이게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 때문에 효과가 있어서 아이를 많이 낳는다. 또 그 세금 거둘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그걸로. 그러면 크게 보면 결국은 뭐 저출산. 그러면 예를 들면 실업팀 배구 선수들에게 네. 뭐 국위 선양을 했다고 보너스를 줬어요. 음. 아니면 직원이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비 수술비가 그런 많이 건- 드는 그런 거라 건 괜찮냐. 병원비로 1억 원을 줬어요. 뭐 하여튼 좋은 의미에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그 중에서 왜 딱 저출산 이것만 면세해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아니 세금을 그거는 줘야 사회적 합니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요 저출산에 대해서만 그럼요. 그렇게 했으면 그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월드컵 우승으로 해서 세금 감면해줘. 그럼 뭐 선택할 수는 있는데 정답이 있는 건 아니나 사회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안 대표님 보시기엔 저출산만 이거 해주고 네. 뭐 갑자기 뭐 병원비 내지는 뭐 소년소녀 가장 돕기 네. 뭐 등등 그런 거는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쪽이네요, 그죠? 왜 그러십니까? 오늘? 아니 그런 것 같은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만 해주자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주자는 건 아니지만 네. 저출산은 할 만하다. 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되는 수많은 과제 중에 가장 첫 번째 과제이냐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래서 개인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그렇죠. 김상훈 기자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건 뭐 각자 생각이지 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제일 나쁩니다. 어떻게 생각이 좋은 없으면 대답이야. 진짜 잘 피해갔어. 여튼 그래서 여러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부영이 예. 주장한 것처럼 기부 면세 처리를 하려고 하면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것만 공익적인 일인 거냐? 뭐 다른 건 공익적인 일이 그렇죠. 아닌 거냐? 다 어쨌든 세금 차원에서 보면 그래요. 가장 화끈한 방법이긴 하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법을 찾아봤어요. 예. 이 기부금품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놔요. 다음 나와 있는 여러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 보시면 불이웃 돕기, 뭐 자선, 뭐 이런 것들 네. 저희가 사회적으로 인식이 예. 이거는 공익을 위한 거지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직원 중에 불우이웃이 있으면 어려운 직원 있죠. 직원 중에 뭐 소년 소녀 가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직원들에게 이제 보너스 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었고요. 예, 계속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예. 아무한테나 자선을 주는 걸 우리가 뭐 기부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여튼 그래서 보시면 뭐 재난의 구휼, 그 다음에 국제적인 구제, 그 다음에 뭐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활동, 그 다음에 소비자 보호 등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어요. 요 안에 기부가 들어갈 것이냐, 요런 예. 문제가 일단 남아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라고 있으니까 요건 또 정부가 정하고 싶으면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걸 기부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무한테나 뭐 준다고 기부가 아니죠. 기부가 아니잖아요. 지정 기부 단체라는 게 맞습니다. 있죠. 법정 기부금이라는 네. 게 따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분리과세. 분리과세는 뭐냐면 예.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가 이렇잖아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런 소득들은 한꺼번에 다 묶어서 종합과세를 하는 네. 대상이 되고 그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은 분류과세를 하는데 네. 이 그 출산 장려금을 우리가 분류과세를 하자. 아하. 그래서 1억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만 내게.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별도 소득으로.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세부담이 조금 더 줄어들고 네. 그리고 법인은 어차피 그 항상 비용 문제를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차라리 네. 그것도 저렇게 하면 큰 원칙은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살짝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뭐 요것도 이제 그런 거죠. 소득세법에 출산 장려 소득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요게 과연 이 출산 장려 소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편 타당한 소득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예. 그동안은 많이 없었으니.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세 그런 방법도 또 번째는 있고. 분할 납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분할 납부는 세금을 뭐냐면 분할해서 납부하자.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돈을 받는 거니까 혹시 뭐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부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6천만 원에 그러니까 연봉이 6천만 원에 1억 출산 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면 아까 세금을 3,200만 원 더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요거를 5년 동안 나눠내면 첫해 나한테 통장에 꽂히는 돈은 6,800만 원이 아니라 예. 9,360만 원이 되니까 1억을 5등분해서 2천만 원씩 나눠주는 걸로 치자. 그렇죠. 그리고 통장에는 1억이 한꺼번에 통장에는 1억을 거고. 먼저 꽂지만 그렇죠. 세금으로는 그걸 5년에 나눠서 받는 걸로 치고 맞습니다. 세금 계산을 하자.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면 그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 예.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보통 그 단연 계약을 할 때 뭐 예. 예를 들면 4년에 150 이런 식으로 할 때 계약금 플러스 연봉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계약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분할 납부하는 게 이미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네. 그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세법 체계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것도 뭐 결과적으로는 세부담을 줄여주는 건 아니니까. 여튼 여러 방법들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뭐 이것도 숙제는 있긴 있습니다. 뭐 네. 예를 들면 몇 년에 나눠서 내도록 할 것이며 네. 그리고 1년 만에 그만뒀다고 치면 그리고 나서 이제 1억 받고 부영 퇴직.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떡할 이걸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뭐 애 낳는 걸 돌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계속 뭐 이렇게 세감면을 해줄 수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또 뭐 어차피 원천징수 의무자가 바뀌게 되면 바로 네.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기도 하고 뭐 1억 받은 거를 이제 국세청 전산에 등록해 놓고 예. 그렇죠. 이분은 연말정산할 때 2천만 원씩 더 받은 걸로 친다. 네. 5번을 하든 뭐 10번을 나눠서 1,000만 원씩 하든 그걸 하는 거니까 퇴사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부영에 전화를 해봤는데 부영이랑 통화가 안 돼가지고 퇴사해도 주는 게 맞긴 할 텐데. 뭐 분할해서 퇴사한 사람한테 주진 않겠지만 예. 직원한테 주고 난 다음에 퇴사하는 걸 막을 수는 없을 것 막을 수는 같다는 생각이 없겠죠. 들어요. 그렇겠죠? 그럼요. 뭐 막을 알겠습니다. 수는 없겠죠. 근데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장 채팅창에서도 예. 저게 되면 앞 부모가 법인 하나 차려서 자식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자식이 애 낳을 때마다 어이구 우리는 출산장려금이 30억인데 하고 저렇게 주면 주는 경우는 어떻게 그 30억을 뭐 20년에 나눠서 받거나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보다 훨씬
쌀 수도 있고 안 쌀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의 똑같은 네. 그 우려가 그런 겁니다. 예. 이게 그러면 이런 이상한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경우들은 어떻게 할 거며 그런 방식으로 좀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단선적으로 이 문제 접근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2%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야 저도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고 출산 장려금 기업에서 주면 고맙죠. 안 주는 기업이 태반인데 그 아무리 회사 돈이라도 다 그 아까운 거 맞는데 감사하죠. 그러나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그냥 마음이 동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주고 세법을 저렇게 바꾸고 해주고. 갑자기 태극기 뜨거워지고 뭐 월드컵 4강 가면 우리 다 군 면제시켜주자. 다 그렇게 하고 그때 그러다가 이제 또 탁구 치다가 싸우면 저 군대 보내 이제 그러고 네. 이게 무슨 법치 국가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꼭 그럴 문제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근데 겁니다.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워낙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딱히 효과가 있어 보이는 뭔가 대책이나 조치들을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효과가 있어 보일 것 같으니 만약에 이게 많은 기업들에게 조금 전파가 돼서 널리 퍼진다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기부 면책해줘서 조금 많이 널리 퍼지게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게 아닐까. 사실 저도 그쪽에 속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교롭게 뭐 비슷한 시기에 IMMP라고 여긴 사모펀드입니다. 예. 여기서 뭐 무슨 발표를 했냐면 우리가 출산을 하면 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6년간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 이게 총 다 합하면 4,600만 원쯤 돼요. 예. 그리고 셋째는 일시금으로 1,000만 원을 주고 얘가 18세가 될 때까지 18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또 주겠다. 와. 이걸 다 얼마야? 더하면 1억 1,800만 원이 됩니다. 예. 나라가 준다고요? 누가 주는 아니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준다. 회사에서 직원에 이게 직원복지 차원에 해주는 거죠. 예. 어디가? IMMP라고 사모펀드입니다. 토종 사모펀드인데 예. IMP. 맞습니다. 진짜 좋은 회사네. 그건 18년 동안 그 회사를 다니란 말이죠? 뭐 그렇지. 그렇죠. 받고 싶으면 50만 원 지금 받고 싶으면 다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연봉 협상할 때 야 저 그럼 받는 거 50만 있잖아 좀 깎자. 뭐. 물론 여기 사모펀드라서 근속 연수가 18년쯤 되는 사람은 뭐 네. 쉽게 찾기는 어렵겠지만 예. 뭐 여튼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그러니까 본인들 차원에서 민간 기업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들을 할 수 있는데 네. 거기 그런 것들을 조금 붐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세제 지원 방안을 정부에서 내놓으면 조금 더 많이 보편화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렵네. 할까요? 기업이? 어렵네.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럼 그 말은 그동안 기업이 하려고 했는데 세금 문제 때문에 검토하다가 안 했어. 라는 뜻인데 그건 아니겠죠. 그럴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세금 걷어서 나한테 애들한테 주는 것도 방법이죠. 네. 뭐 세금은 그냥 싹 다 걷어. 그래서 첫째야? 그럼 얼마? 둘째,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이 많았잖아요.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한 명 나오면 얼마 줄게요. 둘째 나오면 얼마 줄게요. 하는 방식이었는데 세제 혜택의 방식이라는 건 사실은 그냥 제도만 만들어 놓고 조금 자율적으로 뭘 해봐 이런 뜻이어서 네. 어프로치는 조금 달라진 거는 같은데 제가 두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는데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내거나 내 직원 중에 출산을 한 친구에게 1억을 주거나. 저는 저출산 대책이라면 사실은 저라도 세금은 어디로 세는지 모르니까 안 내고 싶긴 하지만 컨셉으로는 내가 세금 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저출산 대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쓰는 게 맞지. 그 1억을 내 직원에게 주는 게 더 효과적은 아닐 거예요. 맞습니다. 다만 뭐 내 돈이니까 내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자율이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자율이기 때문에 여기 주는 거고 세금으로 들어가게 하면 당연히 보편타당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네.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쪼개지다 보면 이제 각 개개인 단위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체감할 수 없는 대책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못 봤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널리 퍼지게 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괜찮지 생각을 할 수도 않을까?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건 뭐 선택을 하겠죠. 논쟁의 여지는 있을 거는 맞습니다. 같은데. 근데 이런 비슷한 거 또 만들고 또 만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시적으로 하자. 요건- 합계 출산율이 뭐 예를 들면 얼마를 넘어선다. 그때는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거야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코로나가 또 와요. 그러면 코로나 뭐 뭘로 하면 이거는 왜 안 주냐 하면 맞습니다. 그럴 때 여론이 또 그래 그거는 좀 주자. 그러면 또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원래 세법이라는 게 그렇긴 한 건데 그때 그냥 국민 감정. 왜냐면 이건 야 우리가 아빠가 자식한테 출산 그 장려금으로 1억 줬대 그러면 야 저거 저 불법 증여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고깝게 보는 그런 우리의 감정이 부영 직원한테 1억 줬대 그러니까 야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정부는 안 하는 걸 부영이 기특하게 한다야. 요거는 좀 칭찬해 주자. 이런 느낌 드니까 이제 이런 여론과 이런 고민이 시작되는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런데 세법이라는 건 이렇게 그냥 느낌으로 확 만들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가신 말씀. 원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물론 뭐 그렇게 이 그때마다 바꾸는 게 맞느냐는 모르겠으나 근데 세법이라는 것도 어차피 가치의 판단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뭔가 세법을 만드는 거라서 무슨 공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내가 본인이 본인이 아니고 대통령이 사회가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1억이나 큰 돈으로 출산 장려금을 줄 수 있을 만한 회사가 어느 정도나 될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세제 혜택을 주게 되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라인이 깎이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세금을 내서 정부 차원에서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여튼 이거 본질적인 해법은 아니긴 합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그냥 회장님이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세금도 이중근 회장님이.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부영은 대체 1억을 왜 만들었습니까 그거? 부영은? 부영이라는 회사보다는 그냥 갑자기 마음이 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중근 회장이라는 분이 그게 굉장히 또 기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요즘 저 독특한 그러나 뭐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 많이 합니다. 우리 기부왕으로 되게 유명하시지만 예. 지난해인가요? 깜짝 놀랐던 뉴스가 본인의 고향에 있는 지인들에게 예. 갑자기 통장에 동창들에게. 돈을 꽂아 넣었습니다. 지인들한테 통장에 증여를 한 거죠. 증여를 세금을 우와. 내고 우와. 뭐 차등을 도긴 했지만 1억 정도 그 개인 돈이었다 그러는 개인 거죠? 돈이 개인 돈. 아. 동창들에도 초등학교 동창 얼마, 그냥 어느 중학교 날 동창 갑자기 얼마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안 대표님도 돈 좀 벌면 좀 나 좀 주십시오. 돈을 못 벌어서 그렇죠. 벌면 줄 겁니까? 진짜? 벌면 드리겠어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1억 받았습니까? 네. 야,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튼 결국에 이것도 어쨌든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예. 결국에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그러면 본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나를 고민을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기억하시는 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난해 저출산 시리즈는 2개 정도 했었는데 그때 프랑스 사례를 제가 한번 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프랑스는 어떤 해답을 가지고 왔냐면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우리나라는 인적 공제라는 거 해주잖아요.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근데 그 인적 공제 금액이 크진 않죠.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개인 단위로 부과를 하는데 네. 프랑스는 가구 단위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보시면 잠시만요. 예를 들면 연소득이 1억인 가구가 있다고 해봐요. 예. 그러니까 1인 가구라고 하면 내가 과세 표준이 1억이니까 한 2,192만 원쯤 세금을 내요. 뭐 우리나라 세율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밑에 보시면 애가 2명이다. 그러면 가족계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이 한 명당 0.5를 더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계수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330만 원으로 과표가 확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세율이 30%에서 11%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토막 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녀 하나 더 있으면 자녀 공제 200만 원 해주고 말죠. 200만 원에 됩니까? 개수가 네, 있구나. 그런 겁니다. 예. 네.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죠. 여기는 1인 가구일수록 어쨌든 세분함이 많은 거고
결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줄어들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더 줄어드는. 야. 약간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유럽에서 인구의 힘을 가장 뼈저리게 많이 느낀 나라잖아요. 예. 나폴레옹 때문에 인구가 많이 있을 때 유럽을 제패했지만 그 줄어든 다음에. 그쵸, 세계대전 때문에 많이 죽어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래서 이런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펴왔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소득세 체계 자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제가 애가 셋 아닙니까? 네. 애가 셋이면 맞벌이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벌어와 봐야 그 애 셋을 케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니까 그 돈이기도 하고 뭐 꼭 직장이라는 게 돈 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가 양쪽이 5천을 버는 집과 외벌이 남편 또는 아내가 1억을 버는 집은 사실은 세금은 같이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5천이 훨씬 세금을 적게 내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그게 이상하다고 하면 야 고소득자는 많이 내야지. 그것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디 많이 낳겠습니까? 그렇죠. 세법 체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 유인 체계가 전혀 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나갈 유인 체계가 없는데 나으라고 계속 출산 장려금 요만큼씩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고민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 많이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또 싱글세 내라는 거냐 뭐 그런 얘기도 또 그래서 나오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프랑스처럼 가구 단위 그 소득세 체계가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서 분명히 거기에서 조세 제한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본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출산 장려금의 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다만 이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수단일 뿐이다. 저출산에 관한 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출산의 솔루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권 교체? 아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렇게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것들을 조금 집값? 뭐 집값을 비롯하여 뭐 그런 거죠. 집값도 집값이지만 같이 사람들이 몰려 살게 되면 그만큼 뭐랄까 치열해지니까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2세에 대한 계획도 안 하게 되고 요즘 아내분하고 같이 모여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좀 쌓이시나 봅니다. 아니요, 와이프랑 그렇진 않고요.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알겠습니다. 네. 자, 김상훈 기자님. 그래도 얼마나 이런 입체적인 생각을 또 하게 해주신 김상훈 기자님과 주식회사 부영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얘기 해보겠습니까? 난 그 얘기가 제일 꽂혔어. 통장들한테 1억씩 꽂아줬다는 얘기가. 와.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통장 좀 돼봤으면. 통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한테. 모든 주민들한테요? 그 동네 모든 주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어릴 때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네. 김상훈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